그래, 이제 우리가 함수라는 걸 이제 배울 텐데, 일단, 요런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대응. 대응? 뭐 대응하다. 맞아, 니네가 그 대응하다, 그 대응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요렇게 x라는 어떤 집합이 있어요.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어. 우리는 여기 x에 a, b, c, 뭐 d 있고, 여기 P, Q, R, S 뭐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X에서 Y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이런 거를 보고 X에서부터 Y, X로부터 Y의 대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X에서 Y로의 대응. 그러면 A는 어디로 대응이 됐어요? A는 A에서 Q로 대응이 됐죠. A에서 또 어디로 대응됐어? R로 이렇게 대응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B에서는 S로, C에서는 P로, D에서는 대응된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는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응. 이런 대응들이 있는데 대응은 되게 많이 이제 무수히 많게는 아니겠고 아무튼 대응을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대응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함수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함수. 그런 대응들 중에서 x에서 y로 꼭 한 개씩만 대응되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해요. x의 원소 중 x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x의 원소 중 x의 원소들이 y의 원소에 꼭 한 개씩만 대응될 때 이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x에서 y로의 함수라 한다. 함수는 꼭 한 개씩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대응이 방금 이렇게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했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냈잖아. A에서 몇 개가 갔어? 2개가 갔죠. 이러면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꼭 한 개씩만 가야 돼. 한 개씩만. 한 개씩만. 그리고 아까 여기 D에서 대응이 없었죠. D에서 가는 게 없었잖아. 아까 선생님이 했을 때.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없어도 이건 함수가 아니야. 꼭 한 개씩 가야 돼요. 꼭 한 개씩. 꼭 한 개씩. 요렇게. 같은 곳으로 가도 돼요. 같은 곳으로 대응이 되어도 돼. 아무튼 화살표를 하나씩만 꼭 보낼 수가 있어요. 화살표를 하나씩만. 그치? 우리는 이거를, 그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가 우리가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A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결과들이 꼭 한 가지씩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씩만. 그러니까 이런 게 함수가 아닌 거지. 사랑해 이렇게 했어. 사랑해. 근데 나도 사랑해 했는데 나도 사랑해 했는데 중신. 이러면 이건 함수가 아니라고 그지? 결과가 한 가지만 나와야지. 내가 사랑해라는 말을 했을 때 꼭 한 가지씩만 나와야 돼. 사랑해. 근데 이렇게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결과들이. 그지? 그러면 함수가 아니야. 반응이 없잖아. 이래도 함수가 아니야. 어떤 반응이 나와야지. 그죠? 하나씩만.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가 딱 떨어지는 거지. 아까 우리가 A를 집어넣었을 때 A를 집어넣었을 때 P, Q도 나오고 R도 나오면 어떻게 돼? A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로 결정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아까는. 아까 화살표가 이렇게 2개로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갔을 때 A를 집어넣었을 때 A를 넣었는데 결과가 딱 한 가지로 나오지 않죠. 맞습니까? 명확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명확한 거를 다룬다라는 얘기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명확히 한 개로만 결정이 되어지는 것들을 다루겠다. 그게 함수예요. 그게 함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탄 냄새가 나. 안 돼, 안 돼. 어디서 나는 거지? 어디서 나는 거야? 내 몸이 타고 있나? 내 몸에서 나나? 그래. 일단 해봅시다. 그래. 그러면 이제 이러한 대응 관계에다가 무엇을 붙여줄 거냐면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fx 이렇게 썼잖아. 그치? 맞아? 그건 함수에다 이름을 붙여준 거야. f 요렇게. 그래. 우리는 함수를 이렇게 f 땡땡 x가 y 요 표현이 뭐냐면 x에서 y로 가는 x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y로 대응이 되는 함수인데 그 함수의 이름이 뭐라고? f라고. 보통 f를 사용하고 f 그 다음 알파벳이 g잖아. 그래서 함수를 f, g, h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함수에다 뭘 붙여준 거야?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름을. 그래. 그러니까 함수에다 이름을 붙여줬을 때 봐. 니네가 원래 이런 녀석을 봤죠. y는 2x-1. 이것도 함수잖아, 니네가 아는 함수. 몇 차 함수? 1차 함수. 근데 1차 함수를 이렇게 나타냈지만 이 녀석을 또 이렇게도 나타내잖아. fx는 2x-1. 맞아요? y 대신에 뭘 사용을 했어? fx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맞아? 왜 이렇게 사용을 할까? 왜 이렇게 사용을 할까? 이제 여기는 이렇게. 이 녀석은요. 함수 이름이 그냥 f인 거야. 이 기계 이름이에요. 이 기계 이름. 요 EX-1이라는 기계에다가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게 쉬워. F2는 얼마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fx라는 소리는 이 녀석은 x에 관한 함수라는 소리예요. x에 관한 함수. x에다가 어떠한 내가 집어넣는 게 x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지금 내가 x를 집어넣으면 무엇을 하라는 이게 기계의 사용 설명서예요. 이런 함수의 사용 설명서야. x를 집어넣으면 뭐 하라고? 두 배를 하라고. 두 배를 하고 얼마를 빼라고? 2를 빼라고.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를 집어넣으면 이 x 자리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뭐 하라는 얘기야? 2에다가 두 배하고 2를 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이게 표현의 장점이야. 이 녀석은. 표현의 장점.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냥 y가 결과고 x가 원인이야. 이게 뭐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잘못된 표현은 아닌데 이 녀석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야 x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야 x에다가 x가 2일 때 함수값은 얼마야? 함수값은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럼 우리가 얼마라고 대답하면 돼? 3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요렇게 함수가 요렇게 돼 있을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 F2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F2는 얼마야? 요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질문을 할 수 있죠. 훨씬 더 간결하게 알아볼 수가 있죠. 간결하게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표현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x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얼마야? 이거요? 3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fx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그냥 y하고 똑같은 거야. y하고 똑같은데 함수에다 f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그리고 이 녀석은 무엇을 집어넣는다까지 알려줘? x를 집어넣는 거다라는 것까지 알려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아까 이거 집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x의 집합. 우리는 집어넣는 거, 집어넣는 녀석들, 그 녀석들의 집합을 뭐라고 하느냐?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 내가 집어넣는 것들을 집합으로 모아놓으면 그게 뭐라고? 정의역입니다. 그래, 정의역은 보통 집합 X가 되겠죠, 여기서. 오케이? 내가 집어넣는 거. 이게 원인이야. 원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공역. 공역은 Y예요, Y. 공역은 Y.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역이 뭐예요? 공역은 PQRS. 이게 되는 거야. PQRS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공역이 뭐야? PQRS. 집합 PQRS가 공역이야. 공역. Y의 모든 원소들이 공역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치 표현.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표현이잖아. 정의역, 공역, 치역. 치역은 fx. 우리 집합 배웠죠? fx. x는 누구의? 라지 x의 원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fx라고. 아까 fx가 뭐였어? 함수값이에요. 함수값인데 어떤 이 x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어? 이 안에 있는 녀석들을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FA, FB, FC, FD가 되는 거야. 여기 이 X는 A, B, C, D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FA, FB, FC, FD가 모여져 있는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치역이 뭐라고? 아, 얘네들 중에서 화살표 받은 녀석들. 함수값이 된 녀석들. 그러니까 아까 공역은 PQRS가 전부였잖아요. 그죠? 근데 치역은 여기서 화살표 못 받은 녀석이 있잖아. 그치? 선택 못 받은 거. P 빼고 누구만 되는 거야? QRS만 되는 거야. QRS만. 얘네만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치역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치역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이렇게 유식하게 지금 써놨는데 이게 바로 뭐야? 화살표를 받은 녀석들. 알겠습니까? 그 녀석들만 우리가 치역의 원소가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별로 어려운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는 어떤 함수를 서로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x에 대하여 결과가 같으면 같은 함수예요. 같은 함수. fx. 우리가 fx라는 녀석은 x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gx라는 함수는 x의 절대값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x의 절대값.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둘은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둘은 일단은 다른 함수야. 1 집어넣으면 같죠? 0 집어넣으면 같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같아요. 근데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집어넣으면. 얘는 결과가 얼마야? 4. 대답들을 하세요. 졸리니까. 2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예요? 그죠? 결과가 달라.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결과가 같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만 놔두면 정의역이 모든 실수예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면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를 집어넣어봐야 돼. 그러니까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어. 다르게 생겼잖아. 둘이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의역을 제한을 한번 해보자. x가 마이너스 1, 0, 1이었을 때 이제는 이 둘은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얘기를 해주면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얘네들 집어넣었을 때는 요 세 개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같아 달라. 같죠? 요 세 개에 대해서는 다 같잖아. 그러니까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둘은. 원래는 같은 함수가 아니야. 요렇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이 상태는 모든 실수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3도 집어넣어야 되고 4도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 얘네들에 대해서. 근데 내가 이렇게 x를 0하고 1에 대해서 어때? 이거에 대해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의역에 한해서 같은 결과가 다 나온다면 그거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서로 같은 함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이게 서로 같은 함수야. 그래요.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는 이거예요. 이거 x, fx의 순서상. x는 누구의? 라지 x의. 이게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나한테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그래프하고 뭔가 조금 달라. 여기 지금 봐. A, B, C 1, 2, 3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내가 나한테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함수의 그래프 이걸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내? 니네가 아는 그래프는 뭐야? X축이 있어야 되고 Y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점을 찍어야 되고 또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 맞습니까? 그게 우리가 아는 함수의 그래프잖아. 근데 함수의 그래프는 그렇게 그래픽하게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는 니네가 아는 그것도 함수의 그래프야. 근데 그거는 뭐하게 나타낸 거야? 그래픽하게 나타낸 거잖아. 그지?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도형으로 나타낸 거라고. 그린 거야. 그려서도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의 한 가지일 뿐이고 우리한테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x와 그거의 함수값의 순서상의 집합이에요. 집합. 우리 책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x와 함수값, x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이 녀석의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a는 fa가 1이죠. a, 1. B였을 땐 3이죠. C였을 때는 2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이게 함수의 그래프야. X축, Y축에다가 나타내지 않아도 이것도 함수의 그래프다라는 얘기야. 이게 원래 정의고 니네한테 이렇게 X축, Y축으로 나타내는 그거는 그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온양여고에서 3년 전에 이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여라. 맞게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 요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함수의 그래프를 구해라라고 하면 집합으로 순서상 그냥 나타내면 돼, 이 세 가지. 그림 그릴 수 없잖아, 이거. A가 어디 있는데? X축, Y축 있으면 A가 어디 있어? 없지. B가 없지. 1, 2, 3은 나타낼 수 있는데 A, B, C를 나타낼 수 없잖아. 이 X축, Y축 위에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에 우리한테 익숙한 이 녀석을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함수 그래프가 뭔지 알겠죠? 그리고 X축, Y축에다가 그려도 그것도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겁니다. 여러 가지 함수 첫 번째 1대1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뭐냐면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도 다릅니다. 이게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그래, 대응표로 나타내면 이런 거야. 1, 2, 3 A, B, C, D 이렇게 됐어요. 함수가 이렇게 됐어요. x의 값이 다르죠. 1, 2, 3 다르죠. 같은 데로 가면 안 돼. 함수는 같은 데로 가도 되잖아, 그냥. 함수의 정의는, 함수는 얘네들이 꼭 화살표 하나씩만 보내면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가야 돼. 1이 A로 갔으면 2는 A 말고 딴 데로 가야 되고, C는 얘네 말고 또 딴 데로 가야 돼. 3은 또 얘네 말고 딴 데로 가야 돼. 각각 다 화살표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돼. 같은 게 나오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말을 이렇게도 그냥 대신 표현을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소리야? x의 값이 달라지면 그 결과값도 달라진다. x가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만 딱 나오면 좋겠는데, 1대1 함수만 나오면 좋겠는데, 이제 비슷한 이름으로 1대1 대응이 있습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일단 다른 거. 여기까지는 똑같아. 1대1 대응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지. x1하고 x2가 다르면, x의 값이 다르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추가 조건이 뭐라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이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이야기는 뭐야? 아까 공역이 뭐라 그랬어? 공역이 y라 그랬지. 그래서 공역이 A, B, C, D야. A, B, C, D. 맞아요? 공역이 A, B, C, D야. 근데 여기서 치역은 누구야? 그래서 치역은 A, C, D죠. 치역의 집합은 A, C, D잖아. 맞습니까? 치역은 A, C, D예요.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긴 한데 1대1 함수긴 해. 다른 데로 화살표가 같으니까. 근데 얘는 공역하고 치역이 같지가 않아요. 그죠? 공역에는 B가 들어가고 치역에는 B가 들어가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어때? 이렇게 남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남는 게 없어야 돼. 이렇게 화살표 못 받은 녀석, Y 중에 화살표 못 받은 녀석이 없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를 업그레이드한 거야. 하나 더 조건이 더 붙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죠. 우리 1대1 함수? 1대1 대응? 조금 헷갈릴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1, 2, 3, A, B, C 대응표 이런 걸 보고 우린 대응표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요렇게 이러면 1대1 대응 맞아 안 맞아? 남는 거 없잖아. 1대1 대응 맞아요?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녀석들을 그래프 X축, Y축에 있는 그래프로 나타내면 봐. 요렇게 되면 얘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1대1 함수이기도 하는 거지.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1대1 대응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런 그래프, 요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세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때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때? 같은 y의 값에 x가 달라졌는데 같은 y의 값을 가져 안 가져? 이렇게. 같죠? 맞아? 내가 지금 여기다가 뭐 p를 집어넣었을 때 q를 집어넣었을 때 어때? 같은 값을 갖지 여기. p 집어넣었을 때하고 q 집어넣었을 때 같은 함수 값을 갖잖아. 같은 높이를 갖잖아. 맞습니까?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야. 왜 얘는 1대1 대응이고 얘는 1대1 대응이 아닐까?
그 둘의 차이점은 뭐야? 얘는 계속 증가만 하고 있지. 맞아? 이렇게 그려줘도 1대1 대응이에요. 이렇게 그려줘도 1대1 대응이에요. 증가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증가하다가 내려가 버렸어. 증가하다가 감소했지. 증가와 감소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1대1 대응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프에서 1대1 대응, 1대1 함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1대1 함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X축과 평행하게 그어봐요. X축과 평행하게 그었을 때 두 개의 점이 나왔어, 안 나왔어? X축과 평행하게 그어. 그치? 이거 확인 방법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죠? X축과 평행하게 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X축과 평행하게 그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분을 해야 돼. 얘는요. 아까 그었던 이 녀석은요. 1대1 함수고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이 녀석은요. 이렇게 그어지면 얘는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한 점에서만 만나죠, 지금. 그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그으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여기 남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남는 게 있는 거지. y의 값들이 화살표를 못 받은 녀석이 있는 거지. 얘네들은 음수는 화살표를 못 받았잖아, y의 값이. 그냥 이렇게 놔두면 정의역은 뭐가 돼요? 모든 실수. 공역은 뭐가 돼요?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근데 음의 값이 나와, 안 나와? 함수 값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남는 게 있는 거야. 화살표 못 받은 음수들이 있는 거야. 여기는 화살표를 다 받잖아, 모든 음수들도. 맞아요? 그래프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냐면 fx는 x예요. 요게 항등함수입니다. fx는 x. 내가 x 집어넣으면 결과가 그냥 뭐야? x야. a 집어넣으면 뭐야? a야. 사과 집어넣으면 뭐야? 사과야. 배 집어넣으면 배가 나오고. 그냥 내가 집어넣은 게 그냥 그대로 똑같은 게 나오는 거야. 원인과 결과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누구? 항등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내가 집어넣은 게 결과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항등함수. 집어넣은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 항등함수. 네 번째. 상수함수. 상수함수는요. fx는 상수가 돼야 돼. 상수. fx는 상수가 나오면 상수함수예요. 상수가 뭐야? 상수. 상수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수예요. 변하지 않는 수. 그래, 좀 유식하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넌 내 인생의 상수야. 넌 내 인생의 상수야. 무슨 뜻이야? 넌 내 인생의 상수야. 넌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해. 넌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런 느낌. 아, 굉장히 욕이지, 그지? 그래. 상수라는 거. 그래. 무슨 소리야? 상수함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어? 결과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 보내는데 1,
1 집어넣어도 A, 2 집어넣어도 A, 3 집어넣어도 A. 결과가 다 똑같이 A만 나오는 거지. 결과 변하지 않아요. X의 값이 변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게 A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수함수입니다. 알겠죠? 변하지 않는 함수값을 우리는 이렇게 상수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함수에서 이제 중요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법.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배울 겁니다. y는 fx라는 녀석이 있어요. y는 fx라는 녀석. 그러면 이 함수를 꾸밀 때 절대값으로 이제 꾸민다면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 y는 fx 전체 함수 전체 식에다가 절대값을 씌울 수 있고요. 두 번째 y는 fx의 절대값. 이렇게 x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울 수 있어요. x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울 수 있어요. 세 번째, 누구에다가 y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웁니다. 그런데 얘는요, 함수가 아니야. 나머지 것들은 여전히 함수인데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닌 이유를 이따가 한번 봅시다. 왜 함수가 아니야? 그래, 우리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게 지금 y는 fx라는 함수예요. y는 fx라는 함수, x축, y축, 원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랬을 때 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어떤 함수값이 나와요. 함수값이 나와. 그런데 함수값이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근데 그 절대값 씌워버리니까 3이 되겠지. 맞아? 결과적으로 함수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양으로 바뀌어버려야 돼. 양수가 나왔어. 1이 나왔어. 그럼 1이야. 절대값 씌우면. 2가 나오면 그냥 2야.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면. 그래. 이게 지금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이잖아. 양수가 나오면 그대로 양수예요. 양수. 근데 음수였던 부분들은 다 뭐가 돼?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양수가 돼. 그래서 위로 올라가. x축 대칭 이동을 합니다. 요렇게.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요렇게 위로 올라가. 이게 음의 값이었잖아. 그지? 음의 값이었던 것들이 다 양의 값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고? x축 대칭 이동을 합니다. 대칭 이동. x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여기에다가 1 집어넣나? x에다 1 집어넣나?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나? 결과가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1 집어넣어도 f1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f1이잖아. 내가 양수를 집어넣을 때나 음수를 집어넣을 때나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돼. 그래서 y축 대칭이 됩니다. y축 대칭. x의 절대값을 씌우면 y축 대칭이 돼요. x에다. 그러니까 y축이 여기잖아. y축의 오른쪽이 양인 부분이잖아. 양인 부분. x가 양인 부분. x가 양인 부분을 그대로 그리고요. x가 양인 부분은 그대로 나와요. 1 집어넣으면 그냥 f1이야. 2 집어넣으면 f2야. 그냥 그대로. 양수 집어넣으면 그대로인데 음수 집어넣으면 양수 집어넣은 걸 따라한다고. 데칼코마니가 되는 거예요. 데칼코마니. y축으로 인한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가 뭔지는 알지? 혹시 모르나? 알아? 졸려? 졸린 것 같은데.
너 앞머리가 네 눈을 계속 찌른다. 이렇게 Y축 대칭을 하는 거예요. 그죠? Y축 대칭, Y축 대칭. 여기는 X축 대칭 이동을 했어. 이 부분이 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동을 한 거잖아. 그지? X축에 인하여 대칭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거에 대하여 대칭이야. 그냥 대칭. 좌우 대칭. 알겠습니까? 여기는 여기에 대해서 위아래 대칭이 아니잖아. 지금. 맞습니까? 대칭하여 이동을 한 거고 여기는 대칭인 거예요. 그러면 y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 봐봐. 얘가 만약에 함수값이 3이 나왔어. 3. 함수값이 3이 나왔어. 3이 나왔으면 y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3도 올 수 있고 마이너스 3도 올 수 있지. y의 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이 하나가 3이 나오면 y 자리에는 3이나 마이너스 3이 올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두 개의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3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3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여기가 만약에 함수값이 음수가 나와. 마이너스 1. y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일 수 있어요? 없어요? y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1. 함수값이 음수가 나온다면 이 y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함수값이 양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함수값이 양인 부분. 함수값이 양인 부분에 인해서는 y의 값이 두 개가 나와요. 양일 때와 음일 때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x축 얘는 x축 대칭입니다. 대칭. 그리고 이 녀석 음의 값이 나오잖아. 음의 값. 음의 값이 나오면 그거에 마땅한 y의 값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하나의 x에 함수값이 몇 개씩 나오는 거야. 하나의 x에 함수값이 몇 개가 나와요. 이렇게. 함수값이 아니라 하나의 x에 y의 값이 두 개가 대응이 되죠. 하나의 x에 y의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야. x 하나당 y는 하나만 있어야 돼. 얘처럼. x 하나 집어넣으면 y가 딱 하나씩 이렇게 나와요. 다른 녀석들은. 근데 여기는 x 하나 집어넣으면 무슨 축 대칭이 됐으니까? x축 대칭이 됐으니까. 얘는 대칭 이동이고 얘는 그냥 대칭이야.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라고.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선생님 문제에다 적용을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봐야겠어요. 우리 책이랑 같이 보세요. 때가 이만큼 되니까. 봅시다. 설명과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라고 있어요. 설명과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봐. 집합 x의 원소 1에 집합 y의 원소 a, b가 대응하므로 함수가 아니다. 1에 a, b가 두 개가 대응하므로 함수 맞아요? 안 맞아요? 함수 아니죠. 그죠? 이건 대응이 제대로 된 거 맞아? 맞죠? 이거 기억의 이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함으로 함수이다. 요거 아니지? 요거는 함수이다. 하나씩 대응하고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하나씩 대응하고 있으니까 함수가 맞죠, 이거. 함수가. 니은. 얘도 니은이지, 니은. 얘도 니은. 함수죠? 하나씩 같잖아, 하나씩. 그래요. 그 다음에 집합 x의 원소 2에 y의 원소가 대응하지 않으므로 2에 y의 원소가 대응하지 않으므로 함수가 아니다. 2에 y의 원소가 대응하지 않는 거 없죠? 없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대응하고 있잖아, 2는. 1이 대응하지 않는 거지, 그지? 그죠? 그 이유, 원인을 함수인지 아닌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는 1번하고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x축, y축에다가 함수를 그려 넣었는데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요. 이렇게 y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하나의 x값에 이렇게 하나의 점들이 이렇게 생기지. 맞아? y축과 어떻게 한다고? 함수의 그래프는 y축과 평행하게 직선들을 그어요.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한 점에서. 이렇게 그었는데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이거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그었는데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잖아.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그었는데 만나는 게 없잖아. 지금 여기는. 이렇게 그었는데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 이러면 함수가 아니라고. 함수가 아니야. 얘는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점이 비어 있어요, 안 비어 있어요? 비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안 생기지. 이 점에 비어 있어.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한 점이 계속 나왔어.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그죠? 얘는 함수가 맞아요. 한 점에서만 만났을 때 이거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번? 3번입니다.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긋는 거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요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3분의 5 x-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F5를 구해라 라고 하면 F5는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5를 집어넣으면 2를 빼고 3분의 5를 곱해줘야 되지.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5 집어넣으면 3이 되고 3 약분하니까 그냥 5가 되겠죠. 이 녀석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14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고 12가 되고 12가 돼서 약분을 하면 4, 4, 5, 20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겠네요. 정확하게 집어넣고 계산하여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충분히 할만합니다. 넘어가서 치역,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치역이라는 거는 나온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맞습니까? 나온 결과들. 2를 집어넣으면,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5 나오고요. 3 집어넣으면 7 나오고요. 4 집어넣으면 9가 나왔어요. 요 4개를 집어넣었을 때 이 4개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되겠네. 그지?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2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F와 F는 요거예요. F. 함수 이름이 F. 이게 fx죠. 그럼 이 녀석과 같은 함수를 골라라 라고 했어요. 같은 함수. 얘 지금 1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지. 검증해보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얘는 1. 그러니까 얘는 이미 탈락. 얘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0 집어넣었더니 0. 0 집어넣었더니 0. 0 집어넣었더니 0. 둘 다 합격이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었더니 얘는 1. 얘도 1 집어넣었더니 1. 얘는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야. 얘 탈락. 누구만 돼? 기역만 되는 거지. 기역만 같은 함수예요. 누구? 정의역 이 녀석에 대하여. 같은 함수가 되는 거는 기역만 되겠다라는 얘기지.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1대1 대응인 것은 1대1 대응은 뭐예요?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긋는다라고 했지. 그지? 아까 X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요렇게 그었을 때 하나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해야 돼요.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이렇게 두 점이 생깁니다. 이거 탈락. 얘도 지금 얘는 지금 합격인데 여기까지는 합격인데 여기 뒤에 밑에
남는 게 있어 없어? 남는 게 있잖아 지금. 무수히 많이 있잖아 지금. 이 y의 값들을 어떻게 할 거야?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실수 전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실수 전체가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된다고. 남는 게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탈락. 밑에 남는 게 있어서. 이건 1대1 함수이기는 해. 1대1 함수이기는 해요. 1대1 함수. 하나씩 됐으니까. 근데 남는 게 있어서 공역하고 치역이랑 같아질 수가 없어. 이 녀석의 치역은 뭔데? 0보다 큰 값만 나오는 거지. 함수값이 0보다 다 크잖아 지금 이 녀석은. X축 위에 있는 부분만 그래프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습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얘 봐요. 다 하나씩이고. 맞아요? 밑으로도 쭉 내려가고 위로도 쭉 내려갔으니까. 이 녀석이 바로 1대1 대응이야. 얘는요. 함수가 아니야. 그냥. y축과 평행하게 그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아예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1대1 대응을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함수가 아닙니다. 이 녀석. 원 같은 거는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거야. 함수가 아니잖아. 이렇게 두 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함수가 아닙니다. 요런 녀석은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그래요. 상수함수. 항상 일정한 값을 갖죠. 그죠? 맞습니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이건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함수. 상수함수야 이거. 상수함수. 계속 일정한 값을 갖는 거. 상수함수. 좋아요.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무슨 소리냐? 요렇게 요 말 x에서 x로의라고 하면 x가 유한하죠. 이렇게 세 개밖에 없죠. 모든 실수가 아니라 요 세 개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 1, 3을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1, 1, 3이 나와요.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이게 바로 뭐고? 정의역이면서 공역이 되는 거야. 정의역과 공역이 다 둘 다 x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화살표가 하나씩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좋아.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kg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kg. 그러니까 얘가 누구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거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k가 얼마야? k가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2면 어때요?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1이 갈 수 있는 데가 있어 없어? 없지. 마이너스 3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1 플러스 k가 얼마일 수도 있어? 1일 수도 있잖아. 얘가 1이면 k는 얼마예요? 0이지. 그러면 k가 0이면 어때요? k가 0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데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 없잖아 여기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아니야. 0도 아니야. 이것도 틀렸어. 그러면 1 플러스 k는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k잖아. 마이너스 1이 3으로 가는 거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k가 얼마란 얘기예요? k가 2. k가 2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으로 가고 1 집어넣으면 1로 가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로 가는 요거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k가 얼마라고? k는 2여야 된다. 2여야지 하나씩 나눠 먹기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라 그랬지?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원래 어떻게 생겼어야 돼? fx는 x처럼 이렇게 생겼어야 돼. 근데 이거하고 같은 함수를 찾는 거야. 같은 함수.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0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고 1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는 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잖아. 틀렸어. 넌 탈락 벌써.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또 1이 나오잖아. 탈락.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또 1이 나오잖아. 얘도 탈락. 그치?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1 집어넣으면 1 나오죠. 이 세 개의 원소에 대하여는 항등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얘하고 같은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야 돼. 얘는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1 나와. 안 돼. 이것도 벌써 탈락. 함수의 개수라는 거는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함수를 세팅할 수 있느냐, 세팅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대응하는 거 1, 2, 3에서 1, 2, 3, 4로 가는데 이 화살표를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함수야. 요게 하나의 함수야. 다시. 이것도 하나의 함수예요. 이게 하나의 함수야. 1, 2, 3을 다 보내야 하나의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화살표 하나 보냈다고 이게 함수 하나가 아니라 1, 2, 3에서 화살표를 3개를 다 보냈을 때 그게 하나의 함수로 결정이 되는 거야. 이거랑 요건 다른 함수예요. 얘가 이쪽으로 가면 다른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되게 많은 함수들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예요. 경우의 수. 그러면 봐. 니네가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야. 니네가 어떤 기계가 있어요. 기계에는 버튼이 3개가 있어요. 버튼이 3개가 있고 음료수 종류가 4종류가 있어. 자판기예요. 자판기. 그러면 이 버튼에다가는 어떤 음료수를 넣을까? 이 버튼에다가는 어떤 음료수를 넣을까? 세팅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했잖아. 얘한테 넣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4가지죠. 4가지. 여기에다가 세팅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여전히 4가지예요. 여기다가도 콜라 넣고, 여기다가도 콜라 넣고, 여기다가도 콜라 넣을 수 있어. 같은 데로 갈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아까 썼던데, 아까 사용했던 거 안 가는 게 그게 1대1 함수야.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4 곱하기 3. 얘가 4가지고 얘가 3가지. 그건 1대1 함수의 개수를 셀 때 그렇게 세는 거예요. 우리는 1대1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그냥 얘가 갈 수 있는 게 4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것도 4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것도 4가지. 그래서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은 총 64가지가 되는 거예요. 함수의 개수는 64가지. 1대1 함수의 개수, 요거는 아까처럼 얘 화살표 보내면 그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64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 봅시다. 이 녀석의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봐. 일단 y는 x-1 플러스 1인데 얘는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계산 순서가 어떻게 돼요? 계산 순서가 y는 1단계 x-1 x에서 1을 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갔어? y는 x-1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어요.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y는 x-1의 절대값에다가 1을 더했죠. 맞습니까? 그럼 아까 우리가 함수,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x-1. x-1은 y절편이 마이너스 1, x절편이 1.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지. 직선의 방정식. 맞습니까? 그럼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딱 씌운 거잖아. 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그려져요? 아래에 있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x축 대칭 이동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꺾여요. 이렇게.
1에서 꺾여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이 부분이 위로 대칭 이동을 하니까 여기가 1이 돼요. 이 상태. 마지막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플러스 1을 했다는 얘기는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려져? 얘가 1만큼 평행이동을 하니까 요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2가 되겠지. 이런 그래프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우리 친구들이 암산을 통해서 하면 참 좋겠지만 일단은 순서대로 한 단계씩 가면서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끝인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 테니까